매입세액 공제와 납부세액의 계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예제 1번과 2번을 같이 진행하실 거고 교재 페이지는 289페이지에 예제 1번 나와 있고요. 290페이지에 예제 2번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 내용 연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과세사업자인 주식회사 더지의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인 7월 1일부터 9월 30일에 발생한 매입자료이다.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부속서류인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매입 매출 전표를 프로그램에다 들어가서 입력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54 불공이라는 부분으로 입력하는 부분의 내용을 지금 음영 박스 안에 주고요.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작성해라. 자,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가 54 불공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공제가 가능합니다라고 하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라고 했을 땐 50일 과세로 넣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수입하는 과정 중에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다라고 하면 55 수입이라고 입력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라고 하는 서식은 50일 과세와 55 수입으로 들어가는 건 입력하는 거 아니세요. 시험은 해당되는 걸 입력하라고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력 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문제를 내는 과정 중에 요즘에 어떤 것도 출제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냐면 자, 지금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반드시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 부분이 뭐였었냐면 내가 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소치하였다라는 게 충족 요건이었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소치한 것 중에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형번호 54 불공으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이 서류를 작성하여 부가세 신고 때 같이 나가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서류에는 지금 누가 들어오면 안 된다. 1차적으로 공제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했고요. 그리고 누구는 들어올 수 없다. 우리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내가 신용카드 등에 대한 부분을 수취하였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도 들어오면 안 되는 거세요. 근데 요거를 출제를 했더니 아, 이거 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시험을 보시는 거세요. 기본 개념은 이 서류는 반드시 기본 전제가 세금 계산서를 무엇한 거? 받은 거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 소치하지 않았는데 그럼 신용카드나 현금용돈 소치한 것도 매입세 공제가 되잖아요. 근데 신용카드 등이라고 해서 공제받은 부분은 반드시 두 가지로 구분을 했었죠.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라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은 해요. 저는 매입 전표라고만 쓸게요. 근데 이때는 이 소리에 들어오는 게 아니죠. 우린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명세서를 작성해서 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신용카드 등에 수치가 있었다. 그런데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매입 전표로 보는 게 아니라 얘는 일반 전표에 입력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전표에 입력하고 끝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정확하게 잘 하실 것. 이게 정리가 안 되지면 전표 입력도 엉망진창이 되는 거고요. 전표가 제대로 입력이 안 되면 당연히 서식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죠. 그리고 아무리 프로그램을 써서 입력한 게 서식에 자동 반영이 되지만 서식에 들어온 게 맞는지에 대한 검토는 내 몫이에요. 컴퓨터가 그것까지는 해줄 수는 없어요. 그냥 입력한 거에 자동 반영의 역할을 우리가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놓은 게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입력 여부라든지 요건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는 다 사람의 몫입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것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부터 마까지 나와져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작성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가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건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는 총 4가지가 기재가 된다고 했죠. 전체를 공제 못 받는 거 하나. 그리고 우리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는 사업자 중에 지금 같이 쓴 부분이 있다. 그럼 우리가 공통 매입이라고 배운다라고 했었고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작성하는 게 3가지. 그래서 그 내용이 모두 다
모여있는 서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글씨 정확하게 들어져 있고 세금계산서 수취한 것 중에 1번부터 8번까지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 기입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가액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제품 공급가액 500만 원이고요. 부가가치세 50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제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자,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상호, 공급받는 자의 대표자 성명이 누락되고 공급자의 성명에 날인도되지 않은 오류가 있었다. 자, 여러분, 우리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4가지를 정리를 해보시면 누가 들어왔었냐면 일단 공급자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자, 공급자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드시 등록번호가 정확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상호와 누구도 성명도 정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가 두 번째로 등장하죠. 공급 받는 자. 자, 이 사람은 다른 사항은 실제 오류가 좀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근데 등록번호는 정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또는 발급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더 중요하다? 작성 연월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공급 가액과 또 누가 중요하다? 세액이라는 부분이 제대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 요 4가지가 필요적 기재사항이었었고 나머지는 무엇이다? 임의 기재사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만 정확하다라면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한 사람도 세금계산서 성실히 발급했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람도 매입세 공제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에 나와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공급받는 자의 상호와 공급받는 자의 대표자 성명이 누락되었고 공급자의 성명에 날인도되지 않은 오류가 있다. 자, 이 부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없어요, 여러분. 임의 기재사항이니까 문제 없죠. 자, 그리고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상호 성명이 정확해야 된다고 했지. 우리가 반드시 그 부분에 도장을 찍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지금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구분을 하고 그리고 무슨 부분 우리가 상호하고 성명란에 있으면 이렇게 인자가 써 있거든요. 그럼 그 인에 도장을 대부분 찍기는 합니다. 근데 이 도장이 빠졌다라고 해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들이 업무적으로 도장을 워낙에 날인을 하다 보니까 이게 빠지면 큰 문제가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업무적인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내가 발행한 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나는 도장을 찍어주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짜 완벽하게 하는 분들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쪽에 도장을 다 찍겠다고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공급자가 발행해서 공급받는 자한테 주는데 누가 도장을 찍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면서요. 이 도장 날인 안 하는 분들 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게 나는 전자세금계산서 쪽에도 도장을 찍고 싶다? 그러면 서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스캔 뜨는 것처럼 투명 필름지에 스캔을 뜨셔야 돼요. 그래서 스캔을 뜨시고 그거를 등록을 해주셔야 그게 도장이 찍혀서 나가는 거고요. 그 부분을 등록을 안 해주시면 도장이 찍혀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도장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어요. 근데 때문에 이 도장이 문제가 되는 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건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에서 배우셨던 이 요건만 충족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가야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임의 기재사항이고 그리고 서명날인 누락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죠, 여러분. 그럼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럼 저는 이 부분은 매입 매출 전표에 50일 과세로 입력하고 끝낼 거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에겐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시험에서는 기록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무슨 서식을 작성하세요라고 하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기록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전산시험이에요. 전산시험. 그리고 AT라는 시험 같은 경우는 입력을 다 시키고 싶다. 그러면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거 선별해서 요건에 맞춰서 입력해 라고 써줘요.
그래서 가끔은 일반 전표 입력 문제도 답안 공지가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매입 매출 전표가 맞겠지만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건 일반 전표에 가는 신용카드 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문제를 같이 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내는 포커스가 조금 AT랑 전사는 달라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식에 입력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나. 자, 대표이사가 사업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노트북을 1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이고요. 구입하고 주식회사 대한상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여러분 이거는 제가 글씨를 잘못 써드렸네요. 자, 대한상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주식회사 더지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네, 더지가 맞겠죠? 맞나요?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 더지죠? 네, 그래서 더지로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더지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문제는 이거죠. 대표이사가 사업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쓰겠다? 그럼 자기 돈으로 샀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금 계산서는 우리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 받아왔다. 회사 거니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으시니까. 그러면 문제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표이사 개인적인 목적. 그리고 이게 대표이사뿐만이 아니라 대표이사 측근이든 회사의 종업원이든 어찌됐든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구입한 건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또는 사업 무관 지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요게 사유가 될 것이고 우리는 매입 매출 전표에 54 불공이라는 거로 입력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제출하는 거죠. 그럼 매입세 불공제 사유에 가면 몇 번요? 2번에 갔더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 여기 매수는 몇 매? 한 매. 아무 말이 없으면 매수는 다 한 매입니다, 여러분. 매수가 다수이면 다수 표시해 줄 거고요. 그리고 공급가액 100만 원 쓰시고 매입세액 100만 원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회사의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회사 보유 토지를 평탄하게 하는 작업, 공사를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일성건설에 1,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자, 그래서 일성건설에 외주를 주어 공사를 완료하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자, 너무 친절하죠, 여러분? 위쪽에 보시면 토지의 평탄화하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자본적 지출이라고 써졌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은 아닙니다라고 써졌어요. 이 글씨가 없어도 여러분은 글씨 읽자마자 아, 내가 지금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 평탄화 작업을 했구나. 그럼 토지를 쓰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 자본적 지출은 누구의?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되는 거죠. 근데 토지는 면세라고 했어요. 그래서 토지와 관련된 자본적 지출은 회계 처리할 때 모두 다 우린 뭐로 처리한다? 차변에 토지라고 쓸 것이다. 그래서 이 토지와 관련된 부분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고 했죠. 네, 취득 원가로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다에 대한 해설은 지금 읽어보시면 토지 평탄화 공사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지의 취득 원가로 가시고 매입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 지금 현재 요게 사유가 되는 거죠. 공제받지 못할 사유. 그러면 매입세 불공제 사유 6번에 가서 봤더니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네, 요 부분에 매수는 한 매, 그리고 일성건설에 지급한 금액은 1,000만 원이고요. 매입세금 100만 원이라고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나입니다. 자,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량 배기량 800cc 4인용이고요. 승용입니다. 자, 이 차량을 1,2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개별 소비세가 발생되는 자동차는 배기량으로 얘기하면 몇 cc? 1,000cc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배기량 800cc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문제될 게 없죠,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경차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자동차를 무엇하는 거? 구입하는 거. 이 자동차를 무엇하는 거?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 이 자동차와 관련돼서 빌려 타는 돈. 자, 이들 모두 다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4 불공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54 불공에 들어가는 자동차는 우리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부를 것이고 거기 들어오는 자동차는 배기량이 1000cc가 넘어가는 자동차죠. 그리고 인승기준 얘기하면 8인승 이하 자동차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그 조건에 해당되는 자동차가 공제받지 못할 자동차예요. 그럼 지금 이 부분은 자동차 공제받을 수 있을 거니까 우리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에게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없다라는 거. 그러면 나는 그대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마. 자, 거래처에 선물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볼펜이고요. 단가는 1,000원. 그리고 500개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합니다. 자, 이 볼펜을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자, 이들은 다 세금 계산서 시작이니까 그 얘기 써준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뭔가요? 거래처에 선물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산 볼펜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들을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여러분. 그러면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부분은 우리 공제가 안 된다고 했죠, 여러분. 그쵸?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로 그냥 끝나지는 경비들이 업무적으로 쓴 건 맞지만 접대라는 건 향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억제책이 있다라고 했죠. 억제 정책이 있어서 공제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54 불공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시고 사유는 접대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4번에 있죠. 그래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부분에 가셔서 매수는 한 매이고요. 우린 1,000원 곱하기 500개 하시면 50만 원인가요? 네, 그래서 50만 원을 공급가액에 써주시고 매입세액인 5만 원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록이 모두 다 끝나면 9번 난에 이제 뭐가 들어올까요? 합계가 들어오겠죠. 이건 뭐 설명드렸던 부분이시고 그래서 지금 매수는 몇 매? 3매라고 자동으로 이제 합산이 됩니다. 프로그램의 좋은 점은. 그리고 공급가액은 1,150이고 세액은 우리 115만 원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되죠. 그러면 요 금액, 우리 합계난에 기재되어 있는 요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라는 서식이 있죠. 난이 있죠. 그 난에 기록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교재 한 페이지 넘기시면 우린 290페이지 가시면 두 번째 예제가 등장이 됩니다. 그럼 이제 앞에 있었던 부분에 내용도 있으면 이제 직접 기입하는 거로 그래서 우리는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난에 직접 기입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더지의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자, 매입 자료는 지금 총 몇 가지가 나와져 있냐면 4가지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1번부터 순차적으로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요 매입세액 부분에 어디부터 10번부터 몇 번까지 17번까지 내용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세금 계산서 수치했다. 그러면 여기 세금 계산서 수치라고 되어 있는 요 자리에 1차적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 들어오는 건 우리가 공제가 가능한 50일 과세라는 유형으로 입력한 거 부가가치세가 0%인 50이 영세라고 입력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우리 공제를 못 받습니다 라고 하는 54 불공도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 계산서라고 해서 공제받는 부분도 이 자리에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세금계산서 수치부는 공제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무슨 부분 말 그대로 당신이 증빙을 세금계산서로 받아왔습니까? 라고 하면 10번부터 11번 난에 무엇해라? 기록해달라. 그리고 그중에 고정자산 매입이 있으면 11번 자리로 꼭 따로 기입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수취한 것 중에 공제를 못 받는 게 있으면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16번 난에 다시 집계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 자리에 54 불공이 집계가 됐었잖아요.
그럼 이 54 불공이 16번 자리에 다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 이게 이제 전표를 입력할 때 내가 무의식 중에 여기 들어온 것도 모르는 사이에 업무가 진행이 돼요. 근데 저희 시험은 텍스트로 자꾸 시험 문제를 낸다고 했잖아요. 그럼 텍스트를 주고 여기다 직접 입력해라. 그러면 이 부분은 반드시 정리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실수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10번부터 11번 자리에 모였던 것 중에 16으로 다시 재집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세금 계산서를 조치한 매입액은 9천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인데 이 중 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고정자산 매입분이 1,500만 원 있고 부가세 별도이고요.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매입액 5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나는 세금 계산서로 사가지고 온 매입 금액은 얼마이다? 9천만 원이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 소취분이라고 하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금액은 9천만 원이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9천만 원을 구분해 보니 우린 누가 있다? 고정자산 매입분이 있다. 그럼 고정자산 매입분은 몇 번 자리? 11번 란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금액이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9천만 원에서 고정자산 매입 1,500만 원을 11번 란에 기입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은 무엇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여기다 기입하면 나머지는 10번에 기입하는 거죠. 그래서 10번 란 일반 매입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러면 9천만 원 중에 고정자산 매입 11번 란에 1,500만 원에 부가세 별도 150만 원을 기록하시고 그리고 9천만 원에 1,500을 뺀 7,500인 거죠. 7,500만 원을 몇 번 란에 우리 일반 매입 10번 란에 7,500에 부가가치세 세액은 750이라고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세금 계산서 수취부는 공제가 가능한 50일 과세, 영세 52,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54, 그리고 수입세금 계산서 55 이렇게 모여 있다. 그런데 그중에 공제 못 받는 54 불공은 다시 16번 자리에 이 자리에서 공제받지 못할 건 다시 16번 자리에 들어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무슨 부분이 있다?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금액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세금 계산서 수취분에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천에는 포함이 된다. 그리고 접대 목적은 고정자산 매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이 접대 목적은 이 7,500만 원에 같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 자리에 무엇 해주셔야 된다. 기록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16번 란에 500에 50만 원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기록을 하게 되면 이 매입세액 쪽에 합계 15번 란은 7,500만 원 더하기 1,500이 돼서 9,000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정상적 입력했다라면. 그리고 나서 우리 500이 빠져서 차관계는 8,500이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흰색으로 써드린 건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다른 내용까지 다 쓰고 마무리가 되져야 되니까 그럼 계속 지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란색 부분들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부가세 신고 쪽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 매입 쪽이 오히려 유의사항이 많아요, 여러분. 네, 매입 쪽이 오히려 더 유의사항이 많습니다. 매출은 간주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매입이 난에 대한 위치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원재료를 구입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받은 금액 660만 원. 그런데 부가가치세 포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60만 원이 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원재료를 사가지고 왔으니까요. 일반 매입일까요? 고정자산 매입일까요? 일반 매입입니다. 일반 매입. 자, 그래서 일반 매입이고요. 근데 이 원재료를 무엇으로? 나 신용카드로 사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해 와야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라는 게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다른 것으로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무엇이다?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이 14번 난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밖에 공제 매입입니다. 자, 그 밖에 공제 매입은 신용카드도 들어올 수 있고 의제 매입도 들어올 수 있고 재활용 패자원도 들어올 수 있고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건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명세서를 제출해서 공제받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입은 다시 무슨 매입과 무슨 매입으로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으로 무엇된다? 구분된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건 전산회계 1급 전산 수업할 때부터도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면 얘는 일반 매입에 가야 돼요, 여러분. 다만 지금 여기에서는 1쪽만 보여드린 거죠. 부가세 신고서가 4쪽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1쪽과 3쪽이 기재하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이게 3쪽 난에 이 부분에 대한 내역서가 붙는 거죠. 그러면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 14번 자리에 우리 얼마? 600만 원에 60만 원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세금계산서 소치했던 9천만 원에 이 600이 더해져서요. 9,600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렇게 금액들이 계속 바뀌어집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 매입이고 남번호는 14번 난에 기록을 한다. 그리고 항상 신용카드 쪽은 부가가치세 별도이기보다는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나와져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실 것, 뭐 조심해 주셔야 되는 부분. 자, 그럼 14번 단에 이제 기록을 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원재료를 구매하고, 자, 여러분,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원재료를 구매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영세율로 구입했어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근거서를 뭐로 받았을까요? 증빙을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겠죠. 그래서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소치한 매입액 2천만 원이 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다라고 했네요. 그러면 저희는 아까 과세 매입으로 있었던 세금 계산서 얼마가 있었다? 9천만 원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엔 영세로 매입한 세금 계산서 얼마가 있다? 2천만 원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요 9천만 원은 다시 세분화가 됐죠, 여러분. 어떻게? 요 부분은 일반이라는 매입과 다시 고정자산이라는 매입으로 구분을 해줬죠. 그래서 일반 매입은 얼마이고 7,500만 원이었고 그리고 고정자산 매입은 얼마? 1,50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됐어요, 여러분? 그럼 지금 세금계산서 수취분 우리 지금 원재료를 구입한 건 일반 매입인가요? 고정자산 매입인가요? 누가 봐도 일반 매입이죠. 고정자산 매입은 누굴 말한다고 표현해드렸어요, 여러분? 고정자산 매입은 우리 재무회계에서 얘기하는 우리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일반 매입인 거죠? 그러면 일반 매입 7,500만 원에 얼마를 더해 주셔라. 영세에 해당되는 2천만 원을 더해 주셔라. 그러면 금액은 얼마가 된다? 9,500이 되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근데 조심할 건 0의 세율이에요. 그럼 세액은 우리 그대로 7,500이에요. 근데 이게 무의식 중에 입력하는 문제를 내면 9,500의 세액을 여러분이 950을 입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매입 쪽은 여러분 세율란이 다 공란이에요. 그럼 프로그램 개발자가 이 자리에는 아무것도 넣어놓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국세청 양식이 공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9,500을 입력하면 이 자리에 알아서 950이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매입 쪽 실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직접 입력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했을 때는 집계에서 끌어오는 거니까 실수가 없으시지만 전표가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서식을 직접 손으로 넣어봐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매출 같은 경우는 금액을 넣으면 세율이 탑재되어 있어요. 국세청 양식이 또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세액이 자동으로 10%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매입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과세는 10%의 부가세가 있는 게 맞지만 영세는 부가가치세가 0%예요. 그런데 이 세금계산서 소치부는 과세도 있고 영세도 있고 수입도 있고 불공도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액 자리에 세율을 기록해서 기재한다는 건
맞지 않죠. 그러니까 국세청이 아예 양식을 만들 때 세율란을 공란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세액은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가시면 세액난도 무엇 해야 된다? 직접 입력입니다. 직접 입력. 요 실수를 많이들 하고 나오세요. 반드시 직접 입력. 그리고 영세가 있으면 세액 쪽은 0입니다. 그래서 9,500의 세액은 750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기 예정신고 시 본사 사용 전기요금 9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이고요. 누락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기 예정신고에 누락한 건 우리 어디에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되어 있는 요 12번 자리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정리하실 건 여러분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은 지로로 되어 있지만 우리 지로 형태로 되어 있는 무엇이라고 부른다? 지로로 되어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왜냐면 예정신고 누락분에 가면 매출이든 매입이든 세금계산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걸 다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쪽에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12번 란에 들어가시고요. 금액은 얼마? 90만 원에 9만 원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다 되셨으면 우리 이제 마무리해 보시면 9,500만 원에 얼마요? 1,500만 원 더하시고요. 그리고 90만 원 더해 주시고 그리고 600만 원을 더합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온다? 합계가 들어옵니다. 그럼 15번 란의 금액은 요 금액을 모두 다 더해 봤더니 얼마가 들어오더라? 1억 1,690만 원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액은 750에 150을 더하고 9만 원을 더하고 그리고 60만 원을 더했더니 우리는 얼마이다? 우리 969만 원이다라고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소취한 것 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얼마가 있었다? 500에 50이 있었다. 그러면 요 15번 금액에서 얼마를 빼서 16번 금액을 빼서 17번이 나오는 거죠. 그게 차감계. 그래서 실제 최종적으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요 차감계에 있는 금액이 공제가 가능한 금액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1억 1,690에서 500만 원 빼면 1억 1,190이겠네요. 그리고 969만 원에서 50만 원 빼면 919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 쪽은 세금계산서 소취분에 대해서 입력하실 때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 구분하는 거, 그리고 세금계산 소취분 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으면 16번 란에 우리 또 한 번 기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실수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게 조심하실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건 뭐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 집계 부분 써드린 부분이어서 이건 더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잘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달라져 봐야 글씨가 달라지는 것 정도 또는 숫자 달라지는 것 정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크게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고정자산 매입 부분 문제가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의외로 많이 틀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정신고 누락분에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럼 예정신고 누락분 12번에 입력하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있었다. 그럼 16번에 다시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문제가 나오면 입력을 한쪽을 빠뜨리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정신고 누락은 잘 넣고 들어요. 근데 사유가 불공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16번에 넣어서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서가 무슨 부분이에요? 10번부터 요 10-1번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10번부터 14번까지는 모두 다 더해서 우리는 15번에 집계를 했다가 이 15번에 집계된 금액 중에 공제가 안 되는 게 있으면 16에서 다시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소취분 또는 예정신고 누락분 중에 불공에 되는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대한 사유가 있었다라면 반드시 16번에 재기입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실 것. 그 부분 실수가 너무 많아요. 시험 부분에서. 그래서 점수가 많이들 낮게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유의상 문제가 나오면 합격률이 떨어져요, 여러분. 네. 합격률이 떨어지는 경우와 합격률이 높게 나올 때 보면 유의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배점이 7점짜리이다 보니까 대부분들이 어떻게든 다 맞고 싶어 하시거든요. 통점수 문제가 있어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매입과 관련된 예제 풀어봤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291페이지 나와지는 겸용사업자 얘기를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